여러분,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하시잖아요. 신선한 거,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는데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음식을 담고 먹는 데 사용하는 그릇이나 식기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다만 이런 건 좀 이슈가 있긴 했었어. 비닐랩도 사실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랩과 업소용 랩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식점 갔을 때 포장하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특히 중국 음식점에서 포장할 때 쫙 늘어나서 쫙쫙 아주 잘 달라붙어. 근데 집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나. 이상하게 집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나죠. 근데 업소용은 쫙쫙 늘어나고 잘 달라붙죠. 그러니까 업소에서 포기를 못합니다. 왜냐면 일단 점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 소재가 방담성이 너무 좋습니다. 방담성은 뭐냐면 습기가 안 차는 그런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VC 랩으로 딱 감싸 놓으면 습기가 안 차요. 근데 가정용 랩으로 딱 감싸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고기에 있던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딱 맺혀요. 밖에서 보면 불투명하게 보여. 고기가 신선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고기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VC 랩을 쓸 수밖에 없어. PVC 랩을 쓰게 되면 아주 습기가 안 차기 때문에 그 선명감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짝짝 늘어나고 PVC라는 소재에 가소제라는 걸 넣을 수밖에 없어. 가소제를 넣어서 유란하게 하는 건데 가소제로 가장 유명한 게 프탈레이트 가소제인데요. 이제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다행히도 우리나라 국내 생산하는 회사들은 안 써. 요새 하도 프탈레이트가 환경 호르몬이어서 몸에서 대개 호르몬처럼 작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국내 업체는 생산을 그걸 안 쓰는데 중국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알 수가 없죠.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런 걸 미량, 좀 소량 첨가하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국내산조차도 사실은 친환경 가소제 쓴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친환경 가소제라고 가장 유명한 게 ATPC라는 게 있는데 그거조차도 다들 안전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유해성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먹으라고 만든 건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포장된 고기, 우리가 마트에서 많이 사잖아요. 고기가 있으면 랩이 그대로 딱 접촉한 상태에 있잖아요. 습기가 차 있으면 당연히 신선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안 사잖아요. 신선해 보일 수 있는 PVC 랩으로 포장되는데 근데 PVC 랩이 딱 고기에 딱 접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닿자마자 가소제가 뿜어져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서서히 이런 지방 많은 걸 닿으면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마트에서 사오셨으면 가장 좋은 거는 드실 만큼만 사오시는 게 제일 좋고 바로 벗겨서 구우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또 다량 산 다음에 냉동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 갖고 오시면 한번 비닐 가리를 하라고 해요. 랩을 가르라고. PVC 랩을 벗겨내고 일반 가정용 랩, 키랩으로 랩 가리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가정용 랩은요.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재명이 LD, 끝에 P라고 적혀 있어. 그 폴리올레핀 계열이 이제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가정용 랩 자체는 환경 호르몬 같은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 잘못된 사용 방법들이 좀 있어. 음식에 직접 닿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직접 실험한 건데 뭐냐면 당근을 랩을 한번 감싸요. 그 다음에 한번 전자레인지 돌려봤어. 랩을 감싸 돌리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또 촉촉한 느낌 때문에, 식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랩을 감싼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렸어. 30초 돌린 다음에 랩을 벗겨요.
그 다음에 그 당근 표면을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 미세한 작은 입자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말한 랩에서부터 나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걸 가량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음식에 랩을 직접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닿지 않는 상태로 덮는 정도로 그 정도 상태로 돌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릇 중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바로 짬뽕 그릇으로 유명한 그런 멜라민 플라스틱이 좀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 멜라민은 일단 딱 가볍고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막 집어 던져도 안 깨지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짬뽕 그릇, 우동 그릇 이런 데서 많이 보통 쓰이고 거기도 색깔 입히기도 좋아 가지고 다양한 예쁜 식기류, 유아용품으로도 그런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멜라민 플라스틱 어떻게 만드냐면 멜라민이라는 거와 이제 포르말데이드라는 걸로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플라스틱인데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잔류하고 있는 게 좀 있어. 100% 반응이 안 일어나고 지금 잔류하고 있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뜨거운 거에 노출될 경우에는 자칫 잔류하고 있는 포르말데이드나 멜라민 같은 게 용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황당한 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 공고사항도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흠집이 눈에 띄게 많으면 교체하십시오 라고 공고사항을 냈어요. 흠집이 많아지게 되면 표면적이 늘어나거든요.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뜨거운 걸 붓게 되면 잔류하고 있는 것들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용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그런 공고사항을 내렸던 거라. 일반 식당 갔을 때 딱 봐도 그 무겁지 않은 플라스틱들은 거의 대부분 멜라민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일을 보시면 바닥에 써 있어. 멜라민이라고 딱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멜라민 식기를 쓰신다면 흠집이 눈에 띄게 보이게 되면 바로 교체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일반 업소 식당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쓰잖아요. 쓰다 보니까 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멜라민 식기류에 랩 씌워 가지고 배달 오잖아요. 근데 짬뽕을 포장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가 있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늘 문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좀 가서 드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일회용 비닐. 옛날엔 PVC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옛날 PVC 비닐이었으면 더 진짜 최악인데 그때였다면 이제 가소제가 용출되니까 문제지만 요새는 그래도 다 폴리올레핀 계열의 비닐이긴 하지만 거기다 뜨거운 거, 진짜 뜨거운 국물을 이제 붓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닐에다 담는 거는 식품 보관 가능 뭐 이런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닌데 문제는 거기다 뜨거운 팔팔 끓는 상태로 비닐에다 넣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비닐 조직이 유란하기 때문에 같은 폴리올레핀이어도 더 잘 떨어져 나와. 사실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받아서 오지 않습니다. 오뎅을 좋아하면 가서 먹지 그런 식으로 비닐에다 담아오진 않습니다. 배달 용기도 예전에는 이것저것 썼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은 거의 통일이 돼서 배달 용기는 보통 PP 소재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도 똑같잖아요. 거기도 배달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연구진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을 많이 쓰니까 혹시나 좀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재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가전제품에 들어왔던 플라스틱들, 그것이 혹시나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런 식품 용기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가공하면서 그 기존 색을 다 검은색으로 덮어서 팔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가전제품 플라스틱에서나 쓰던 난연제 성분이 거기서 검출된 거예요. 이런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서 난연제 성분 먹으면 안 됩니다.
난연제 성분 그런 것도 용출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아직은 그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무선 가전제품 폐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칫 환경을 살린다는 이유로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플라스틱들, 거기에는 난연제가 다 들어가 있어. 불이 잘 안 나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칫 그런 쪽 재활용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했을 땐 문제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다 모든 제품을 다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식약처에서 한번 그런 재활용 시스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키친타월은 예전 이슈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형광증백제가 늘 이슈였었어. 하얗잖아요.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넣는 이제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게 형광증백제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게 하거든요. 근데 요새 제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제품의 겉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형광,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자랑을 하죠. 안 쓴다라고. 요새는 그래서 거꾸로 요새 형광증백제 쓴 거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새는 좀 대세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도 주의사항은 뭐냐면 너무 뜨거운 불판이 있죠? 뜨거운 불판에서 일단은 막 기름져 있는 건 막 있다. 보니까 키친타월로 그 자체로 이제 좀 바로 닦잖아요. 그렇게 너무 뜨거운 걸 바로 닦게 되면 자칫 우리가 그게 펄프잖아요. 펄프인데 펄프가 그런 화학 처리를 통해서 그런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분해 생성물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빠져나올 순 있어. 사실은 하는 과정에서 그 섬유 조직 자체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칫 이렇게 막 문지는 과정에서 그 떨어져 나온 게 그대로 붙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요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닦아낸다면 바로 세척으로 넘어가야지 대충 키친타월로 한번 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식용유 두르고 요리하는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퍼백도 요새는 거의 판정된 소재들이 있습니다. 역시 겉면에 보시면 PP 아니면 P라고 다 적혀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냉동 보관하게 되면 자칫 수분이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비닐팩에 딱 감싸지게 되면 이게 그대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꺼내자마자 딱 개봉하게 되면 실제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 그냥 뿜어져 나옵니다. 제품 초인데 처음 사용한 제품인데도 그렇게 뿜어져 나와. 그 다량의 그걸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거기 때문에 냉동 보관했던 지퍼백은 일단 꺼내셔서 찬물에 그냥 담그라고 해요. 찬물에 담그면 일단 그 자체만으로 해동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딱 뜯게 되면 그 음식물이 벽면에 안 붙어 있거든요. 그 내면에. 그럼 그 상태에서 꺼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라스틱 반찬 용기. 예전엔 막 정말 다양한 소재들도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실제 환경 호르몬 나오는 그런 실제로 그런 반찬 용기도 실제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건 실제 환경 호르몬 나온 적도 실제로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게 이슈가 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대세가 된 소재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반찬통이라면 한번 겉면을 보세요. 그럼 다 PP 또는 역시 P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세라 보시면 되는데 식약처에서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용 환경이나 전자레인지 돌린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 화학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역시 실험해 봐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거는 걱정하셔야 돼요. 역시 제품 초기에서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역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음식이 닿았다 막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게 조직이 좀씩 약해져요. 좀씩 조직이 끊어져 있는 게 생기는데 그래서 실제 눈에 한 번 좀 닳아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 음식을 담게 되면 그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에다 밥을 이제 소분한 다음에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바로 꺼내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실험을 해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발생하는 랄 정도로 막 환경 호르몬이 뿜어져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직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음식물을 담고 전자레인지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과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 제품 초기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게 제품이 좀 오래된 제품이었다면 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내구성이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막 5년, 막 10년 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좀 흠집이 되게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미련 없이 좀 교체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더러운 거 뽑으라고 하면 이제 수세미를 많이 꼽죠. 사실은 실제로 여러 실험 결과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변기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 실험 결과도 있고 당연히 음식물 찌꺼기들이 꽤 있지 않아요? 사실은 잔여물들이 있을 수밖 없고 또 습한 환경이고 여러 가지 미생물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더러운 걸로 이제 우리가 다시 닦잖아요. 닦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닦은 다음에 얘가 다시 닦은 접시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잘 헹궈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너무 많은 균들이 번식한데 제대로 안 닦는다면 이런 균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세미는 청결에 신경 쓰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닦는 것도 중요한데 좀 건조는 좀 한 번은 좀 제대로 햇빛에 말려주시기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예전에 한 번 이런 사건도 있었어. 그 어떤 유명한 김밥집이었는데 거기서 판매됐던 김밥을 먹었던 사람이 대량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서 그 왜 그러냐 봤더니 결국 도마거든요. 사실 나무 도마가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에 비해서 균 번식, 미생물 번식이 원활합니다. 수분을 워낙 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음식물 잔여물도 있고 이러면 대개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유해균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다 자체 요리했다가 그런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서 가끔 그런 나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건조에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습한 주방에 놔두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햇빛에 말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충분하게 건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나무 도마는 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나무 도마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집성목 도마라고 하고 통도마라고 하는데 통도마 말고 그건 그냥 잘라서 만든 건데 집성목 도마는 여러 도마를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탁탁탁 잘라서 만드는 게 집성목 도마인데 일반 통도마는 아까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지키면 되고 비싸요. 참고로 그것만 지키면 되고 집성목도 싸긴 한데 이제 문제 뭐냐? 접착제를 발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쓰다 보면 이게 조금씩 파편이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가루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착 성분도 같이 먹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정적이면 통도마를 권해드려요. 제가 집에 쓰고 있는 게 스테인리스 도마입니다. 참고로 저는 스테인리스 도마를 쓰고 있는데 이걸 꼭 쓰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스테인리스 도마를 하면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손목이 나갑니다.
거기다 칼질을 하면 나무 도마나 플라스틱 도마 차원이 달라요. 그 손목에 가해지는 힘이. 그래서 다들 그냥 손목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도마는 선호하는 편이고, 역시 초반에 연마 제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 여부들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신경 쓰신다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티슈는 사실은 2011년 전만 해도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정말 할 얘기 많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은 저 같은 화학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과 후로 나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정말 세세하게 관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종이 기반으로 펄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섞어서 보통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막 무분별하게 쓴 것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정한 성분들이 있어. 정한 성분들로만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그 주의사항들 보면 그걸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말 그대로 물티슈는 다 닦으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가고 맞는 게 아니거든요. 눈 안에 들어가거나 입에 들어가면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 주위에 닦다가 눈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민한 부위들 항문이라든지 항문이라는 게 직접 또 연결되잖아요. 우리 몸속에 연결되다 보니까. 가급적 그런 예민한 부위는 직접 쓰셨다면 가급적 다시 한번 물 묻은 휴지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닦아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